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재계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3 제1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전 문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분량이 많다. 도대체 시원스럽게 한 발짝을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 이외에도 많은 장애 요인이 걸림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내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문자 언어 자료를 출력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주어진 한국어를 영어로 옮겨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전을 비롯한 갖가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빠져서는 옛날에 3, 40년 전에 유행했던 썰렁한 농담처럼 그것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지금 이제 음성 해설을 끊고 그 자료를 영어로 옮기는 지난하지만 꼭 필요하고 당장은 숨을 헐떡거리게 만들지만 보상이 짭짤하고 달콤한 그 과정을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고급 이론 3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뒤로 돌아갈 궁리를 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여러분 기독교적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 영어권 국가의 문화에서 본다 이런 식으로 말해봐도 마찬가지겠죠. 자원을 어떤 나라가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자가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A에게 B를 공급하다. Provide A with B. 아주 대표적인 공급 동사입니다. 그런데 endow, E-N-D-O-W, endow A with B라는 것은 A에게 B를 절대자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건 없이 축복의 의미로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영어권 시각으로 보면 절대자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endow A라는 국가에게 with B라는 자원을 주었다. 그래서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be endowed with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번역 내겠습니다. Russia is a resource rich country. 그러니까 Russia is endowed with plenty of resources. 이런 식으로 써도 좋은데 요건 그것보다 한 계단 더 높은 곳에 있는 우아한 표현. 아니 어쩌면 한국인이 쓰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봅니다. 국제문제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둔탁하게 구어체로 말하면 뭐뭐 할 때입니다. 아니 뭐뭐 할 때야 when으로 시작해서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일종의 주절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또 뭐뭐 할 때 when
그래서 국제 문제를 처리하다라고 쓰는 것도 말씀드린 그대로 아무 흠결이 없겠으나 요거 한번 구로 처리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중에 뭐뭐 하자마자 on ing, 뭐뭐 할 때 in ing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in 처리하다, dealing with 이렇게. 그러면 in ing는 뭐뭐 할 때 그걸 좀 세련되게 바꾸면 뭐뭐 하는 과정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in dealing with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까? 한국어를 영어로 옮긴다는 오로지 그 시각에서만 본다면 한국어의 고약한 습관 중에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어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국제문제 처리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렇게 써야 올바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게 주어를 빼먹어도 아무런 부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주어를 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없는 주어 쓰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 중 뭐가 있을까? 시제가 있습니다. 영어 시제는 크게 나누면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가 있는데 한국말 호흡으로 보면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를 건져 올리는 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러시아가 국제문제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어느 한순간 단박에 되었다기보다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쭉쭉쭉쭉쭉쭉 돼 오다가 마침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 아니겠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마침내 현재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 완료 어떻습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아무리 봐도 되었다가 과거 시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적 시각에서 보면 조금 아까 설명드린 언어 논리에 의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어야겠습니다. 번역 내익습니다. It has become a critical variable in dealing with global issues. 중요한 변수 뭔지 몰랐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그 문장에 없는 주어를 찾아라. 현재 완료를 써라. 처리 과정에서 그럴 때 ing를 떠올려서 문장의 간결함, 문장의 압축미를 살려주어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의 대원칙 중 하나가 뭐냐? 동일한 아이디어를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러시아는 영어로 러시아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러시아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럴 때는 대명사 it로 바꿔 썼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변환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무한반복으로 쓰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세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자, 봅시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빈곤 퇴치, 지구온난화 해법에 대해 자국 입장을 밝힌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표현으로서 통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뭐에 대해 입장을 밝히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express one's position on. express one's position on 무엇. 그러면 무엇에 대해 입장을 밝히답니다. position이라는 말 대신에 stance라는 말을 써도 좋겠고 opinion이니 아이디어니 그런 걸 써도 다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입장을 밝히다 그럴 때 one's stance on, one's opinions on, one's ideas on, one's position on 이렇게 전치사 on을 빼먹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보아야 할 것은 아프리카 빈곤 퇴치, 지구온난화 해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해법에 색칠해 봅시다. 해법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법이라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빈곤 퇴치 해법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어의 방법을 영어로 옮길 때 관계부사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가 있습니다. 그것의 선행사는 무엇입니까? the way. 그런데 시간과 관련된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말씀해 보시죠. the time when. 장소에 대해서는요. the place where. 이유에 대해서는요. the reason why. 그 세 녀석들은 두 개를 다 붙였어도 됩니다. the time when 됩니다. the place where 됩니다. the reason why 됩니다. 그런데 the way how는 안 됩니다. the way how는 두 개를 붙여 쓸 수 없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긴 다 붙여 쓰는 것도 되고 또 이것도 됩니다. 선행사만 써도 됩니다. 관계부사만 써도 됩니다. the way how도 그건 됩니다. 그래서 the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 그러면 완전한 문장에 대한 방법, 완전한 문장을 하는 방법, 이거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문장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how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써도 됩니다. 무슨 방법, 뭐뭐에 대한 해법, 이런 식으로 나오면 the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써라. how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써라. 그리고 아니 그 the time when도 두 개를 붙여 쓸 수 있고 나머지 the place where도 the reason why도 되는데 the way how는 왜 안 될까? 초선생도 모릅니다. 언어라는 건 자연 발생적인 것 아닙니까? 안 되니 안 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꼭 쓰고 싶습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the way in which. in which를 수학적으로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것이 곧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으니 the way in which 다음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그럴 때도 the way 완전한 문장, how 완전한 문장, the way in which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 무슨 해법 그럴 때.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how 투부정사. 운전하는 방법, how to drive a car. 빈곤 퇴치 방법, how to 퇴치하다 빈곤. 지구온난화 해법, how to 해결하다 지구온난화. how to로 시작하니 구가 아니겠습니까? 명사구. 전치사 on으로 끝난다고 했으니 express one's stance on.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방법, 해법. 그럴 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the way 완전한 문장, how 완전한 문장, the way in which 완전한 문장. 왜 how to가 제격이다. 나머지는 표현입니다. 빈곤 해소가 아닙니다. 퇴치입니다. 아시겠죠? 해소, 완화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니 해소나 퇴치는 똑같은 말이죠. 빈곤 완화. 완화 그럴 때는 eas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ease. 퇴치 그럴 때는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이니 eliminate, root out 이런 표현이 괜찮습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아프리카 빈곤 퇴치, 지구온난화 해법. 어떻게? 방법, 해법. 그럴 때 문장의 앞머리를 뭘로 시작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필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이성에 입각해서 두뇌로, 이론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도네이션. 러시아에 대해서 처음에는 러시아, 두 번째는 it, 세 번째는 도네이션. 변환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Donation expresses its stance on 표현입니다. 덩어리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니, on은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How to eliminate poverty in Africa?
and how to address global warming. 글로벌 워밍과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는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영어로 글을 쓸 때, 영어로 말할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것은 글로벌 워밍도 climate change도 관사 없이 쓴다는 점입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러시아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다. 오호, 읽자마자 뭘 떠올려야 될까? 모든 일들, 하나, 경제 성장, 둘, 그것 사이에 원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 성장이 원인이요. 이 모든 일들이 결과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원인 결과 구문 중에서 널리 온누리 저 지구 끝까지 두루두루 사용되는 것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접속사 가 그 첫째요. 전치사 가 그 둘째요. so that, such that 구문이 그 셋째요. 넷째는 동사 표현을 활용한 원인 결과 구문입니다. 동사 표현. 그런데 so that 구문을 쓸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테고 뭐 그 밖에 다른 이런저런 원인 결과 구문을 쓰려면 그건 나름대로 어떤 원인이 작동되어서 그런 표현을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 표현을 이용해서 원인 결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원인도 결과도 명사 혹은 명사 덩어리일 때 쓰면 좋습니다. 모든 일들 명사 덩어리 아닙니까? 러시아의 눈부신 경제 성장 명사 덩어리 아닙니까? 이럴 땐 동사 표현이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한국말에 주어로 나와 있으니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과 아닙니까? 결과가 앞에 나오고 경제성장 이 뒤에 나올 때에는 결과가 주어고 원인이 목적어란 뜻입니다. 그럴 때 그걸 연결하는 동사는 뭐냐? Number 1, come from. Number 2, arise from. 그리고 originate from, stem from, result from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arise from, come from. 원인 결과 구문이다. 원인도 명사 덩어리다. 결과도 명사 덩어리다. 뭘로 연결할까? 결과를 주어로 올린다. 그러면 원인은 뒤로 간다. 그럴 때 동사는 뭘까? 말씀드렸습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All these things come from its dazzling economic growth. come from. 이 원인 결과 구문을 나타내기 위한 동사 표현입니다. 결과가 앞으로 갈 때 동사 표현입니다. 원인이 앞으로 갈 때 대표적인 게 뭐냐? 결과가 앞으로 갈 때 대표적인 게 come from, arise from 이라면 원인이 앞으로 갈 때 대표적인 거 동사 하나짜리 cause, 두 개짜리 bring about, lead to, 세 개짜리 give rise to가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다음 한글 읽겠습니다. 겨우 20년 전만 해도 모스크바는 실직자들이 득실거리고 전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 오호! 뭐 흥분은 내가 하고 여러분은 차분하게 문제를 푸셔야 할 텐데 지금 보니까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실직자들이 득실거렸다. 또 다른 문장은 전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두 문장은 권리나 능력이나 자격면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모스크바는 실직자들이 득실거렸다가 독립된 문장 아니겠습니까? 앞쪽에 있는 녀석이 말을 합니다. 겨우 20년 전만 해도 시제를 무조건 과거 시제로 써야 합니다. 전 그럴 때 ago라는 표현도 있고 전 그럴 때 before라는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ago는 반드시 과거 시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before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에도 들러붙을 수 있는
찐덕그림이 있습니다. 알아두시죠? 그러면 그렇게 독립된 문장이라 그럴 때 실직자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직자들을 담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수 보통명사입니다. 복수 보통명사를 나타낼 때 jobless people 좋습니다. unemployed people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건 뭘까? 복수 보통명사를 나타내고 싶다. 멋진 표현이 뭐 있을까? 더 플러스 형용사가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세 가지가 됩니다. 복수 보통명사 하나, 추상명사 둘, 단수명사 셋. 그러니 실직자들이라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가 없는 jobless people도 좋고 취업이 되지 않은 unemployed people도 좋지만 the jobless, the unemployed 이걸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득실거린다라는 말은 be filled with가 기본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죠. 거기에 이제 득실득실 거린다 이런 거 되니까 되게 무슨 곤충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을 때 저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파리떼가 득실거린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be filled with라고 써도 되지만 기왕의 한국말에서 거기에 맛깔스럽게 뭔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그것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be swarmed with. 그럼 이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 이 부분에서는 바로 우리가 다루었던 앞문장을 봅시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경제성장.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 모든 일들, 그 원인 결과의 특징은 뭡니까? 명사덩어리. 그래서 동사 표현을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력 부족으로 원인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 결과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전력 부족이니 명사덩어리. 결과는 뭡니까? 어찌 보면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인 결과 구문 다시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넘버 1 접속샷, 넘버 2 전치사, 넘버 3 so that, such that 구문, 넘버 4 말씀드렸던 동사 표현을 이용한 원인 결과 구문, 넘버 5 카덩어리들입니다. 덩어리가 뭐냐? 분사 구문. 그 안에 이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렇습니다. 물주 구문도 있습니다. 물주 구문은 생명체가 없는 녀석들이 주어로 올라오는 겁니다. 한국어 언어 혈통주의자들은 그렇게 생명체가 없는 것이 주어로 올라오는 경우는 한국말 호흡상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부사적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를 부사로? 아니 부사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이유, 양보, 조건, 시간. 물주 구문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 부족이라는 것은 명사 덩어리이니 주어로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어를 파워 쇼티지 있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물주 구문이라 해서 이유로 번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짝짝짝!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원인이 명사 덩어리이고 뒷부분이 어찔어찔할 때 주어로 올리면 되는군요. 박수치기가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어로 올리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걸 주어로 올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영어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옮긴다라는 측면에서의 영어에서 악질적인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말 뒷부분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을 한국어를 완전히 다 허물고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력 부족이라는 걸 물론 전치사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Because of power shortages 이렇게 써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생활이 일상생활을 주어로 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 비동사 쓰고 난 다음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치사를 이용해서 쓰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처리 가능하겠으나 그걸 물주구문으로 올린다. 그것은 뒷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무거운 부담이 여러분 가슴 위에 맷돌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될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번역례를 통해서 역방향에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Only 2 decades ago 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Moscow was swarmed with는 be filled with가 기본인데 득실거리다라는 한국어의 뉘앙스를 고급스럽게 영어로 살려본 표현에 불과합니다. The job is 영어 이론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And power shortages라고 물주구문을 해서 주어로 올렸는데 그 뒷부분 읽어볼까요? Made its citizens' daily lives unbearably inconvenient. make를 썼습니다. make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오형식의 목적어가 뭐냐? Its citizens' daily lives. 목적보호는 뭐냐? unbearably inconvenient. 여러분,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에는 예외 없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전치사로 쓴다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주어일 것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가 비동사로 연결되는 보호 아니겠는가? 지금 이거 오형식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비동사를 이용해서 쓰면 이형식 문장 아닙니까? 그러니 파워 쇼티지스라는 것을 전치사를 이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물주 구문으로 올렸다는 원제 때문에 여러분은 make를 이용한 오형식 문장을 써야 하며 그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뒷부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전력 부족을 호기롭게 주어로 올리고 난 후 뒷문장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길러놓아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전치사로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이 남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어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금 고급스럽고 우아한 표현을 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좋은 전략이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좀 수준 높은 문장을 써야. 이게 무슨 미국 사람들은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경쟁 우위, 비교 우위를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 뭐가? 전력 부족을 물주 구문으로 올리는 행위. 왜? 뒷부분을 다 허물고 새로 올려야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상점마다 소비자들이 붐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뭘 좀 봐야 될까요? 큰 덩어리로 먼저 보면 원인 결과 구문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상점마다 소비자들이 붐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원인 결과 구문을 영어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원인의 대상이 뭐냐?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영어식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원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의 대상을 지목해라 그러면 크게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상점마다
소비자들이 붐빈다라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크게라는 건 영어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원인, 결과, 구문 중에서 쓰임새가 매우 많은 세 번째 해당되는 so that, such that 이 부분이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so that 구문 중간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핵심어로 자리합니다. 반면에 such that 사이에는 명사가 그 중심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 조금 아까 우리가 원인이 뭐냐? 넓게 보면 크게 늘어나고 있다가, 아니 조금 더 본질, 핵심에 접근해 보면 크게 라는 말이라고 보는 게 옳겠다. 그러면 크게는 뭐냐? 부사다. 그러면 부사를 원인에 딱 집어넣기 위해서 제일 적절한 문장 구조가 뭘까? so that 구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so that 구문은 대시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점마다 소비자들이 붐빈다라는 결과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완전한 문장임을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우격다짐으로 무턱대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치밀하게 접근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so that 구문이 제격이다. 그런데 중산층이 주어일진데 동사를 보니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실 기본적 입장에서 보면 언어 논리네, 언어의 보편성이나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어떤 국가건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늘어나는 것은 삽시간에 단박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중산층이 늘어난다라는 말만 들어와도 대개의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좋을 텐데 계속해서라는 말까지 들어가서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 계속에 해당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시제임을 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써야 된다.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야, 그 조 선생님 악착 같고 치밀한데요? 완료 시제, 진행 시제와 관련해서 이쪽 저쪽에 이건 뭐 폭탄을 내설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폭탄 밟아서, 지뢰 밟아서 꽝 하고 터지지 말고 그걸 아주 지혜롭게 잘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원인, 결과, 구문이다. 원인을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니 부사다. 결과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니 완전한 문장이다. 아, 그걸 어디다 갖다 들이대면 딱 맞아떨어질까? so that 구문이다. so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중심으로 들어간다.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온다. 딱 맞아떨어졌다. 시제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The middle class has been so sharply expanding that. 이제 뭐가 크게 늘어난다 그럴 때 sharply, dramatically, drastically 이런 걸 써주면 좋은데 미국인들이라면 85% 이상 sharply를 제1 대안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The middle class has been so sharply expanding that every shop is crowded with consumers.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be swarmed with라는 말을 통해서 be filled with가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해 본다.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러시아를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향을 이해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럴 때 한국인이 떠올리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현은 뭘까? 원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후. 사람들 그럴 때도 도주후 이거 떠올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에서 끝난다 그러면 원후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거기에 덧붙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개념 위에다가 누구나를 덧붙여라. 덧칠해라. 누구나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가? 강조와 양보의 느낌이 중첩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개념인 거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지식이 많든 적든 이런 개념이니 강조와 양보의 느낌이 중첩된다. 그래서 러시아를 가본 경험이 있는 까지 읽고 사람은 누구나에서 첫 번째 출발점은 원후다. 그런데 거기에 강조와 양보의 느낌을 중첩적으로 버무려 놓아라. 그리고 문장은 긍정문이다. 그러면 원후가 아니라 anyone who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any가 들어가면, 그것도 긍정문에 들어가면 양보와 강조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쪽에 손든 학생 왜 그렇습니까? 양보와 강조의 느낌에는 복합관계사도 있는데 후에보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영어 전체를 통틀어 봐야 양보와 강조의 느낌이 중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달랑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any입니다. any가 그렇게 쓰이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긍정문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면 복합관계사가 쓰일 때 무슨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과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고급 이론 3 제1강은 긍정문에 쓰인 any가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복합관계사는 영어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부사절을 이끕니다. 또 하나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강조와 양보의 느낌이 중첩적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합관계사가 명사절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명사절을 이끌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자세한 설명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부사절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부사절은요 양보의 느낌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자세한 것은 이제 복합관계사 부분에서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whoever라는 녀석이 명사절을 이끌어서 양보와 강조의 느낌이 중첩되어 있으면 그걸 다른 용어로 바꾸면 anyone who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져봤던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whoever가 부사절을 이끌면 그걸 다른 용어로 바꾸면 no matter who입니다. no matter who 이렇게 된다는 거죠. any가 양보와 강조의 느낌을 가질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복합관계사가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이론적 근거를 더불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을 내가 지금까지 다르게 말한 것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원후였다가 누구나가 들어감으로써 강조와 양보의 느낌이 중첩되어 있다. anyone who로 바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가본 경험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완료 중에서 한국 사람이 써놓고 나서도 늘 혼돈에 빠지는 것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1번이 목적어입니다. have been to Japan 이라고 썼을 때와 have gone to Japan 이라고 썼을 때 have been to Japan, have gone to Japan 어떤 차이가 있을까? have been to는 가본 경험이 있다는 경험입니다. have gone to는 현재 분사의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에서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에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그 표현에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have gone to는 결과다. 그래서 to 다음에 나온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없다고 보는 거다.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have been to, have gone to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러시아를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anyone who has been to가 덜컥덜컥 뛰어나올 것입니다. 번역내 X입니다. Anyone who has been to Russia understands this trend. 이런 경향을 이해한다, 이런 경향.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 문장 봅니다. 그러나 위험한 요소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But there is also a dangerous element. 그래도 그렇게 그냥 거저 꿀꺽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also라는 녀석은 still이라는 녀석과 더불어서 빈도부사도 아닌 녀석이 빈도부사의 어순을 꼭 맞춰주어야 하는 고약한 놈들입니다. 그럼 빈도부사는 어떻게 어순을 맞출까? 비동사나 조동사와 함께 쓰이면 반드시 그 뒤로 가야 됩니다. 일반 동사와 함께 쓰이면 반드시 그 앞으로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선 이거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쓸 수 있는 문장인데 다만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한치의 틈이 보여서는 안 되니까 also에 대한 어수는 얘기를 해볼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글 문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 기업들을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했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강력하게 단속했다 그러면 그냥 과거 시절을 덜컥 쓰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역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강력하게 단속한 사례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이 있다. 라고 봐서 현재 완료를 쓰셔야 합니다. 라는 조 선생의 주장에 대해 거부감 없이 수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완료 시제에 대한 영어적 감각이 서서히 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닐 텐데 거기 있는 민간 기업들을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어느 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서 단박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어 표현 속에 최근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했다라는 것을 현재 완료 시제로 쓴다. 이 판단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 제일 좋을까? 요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번역내에 쓴 것 이외에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던 전치사 on이 공격을 나타낸다.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A팀과 B팀이 맞붙는다. take on. 평양에 대한 공습. air strikes against 평양. 좋습니다. air strikes on 평양. 공격의 on.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다.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그때도 공격의 on. 뒤에서 와락 덮쳐서 공격한다. seize on. S-E-I-Z-E. seize on. 그때도 공격의 on. 그럼 무엇을 강력하게 단속하다 그럴 때 crack down 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역내에 있으니 굳이 쓰실 필요는 없겠죠? crack이라는 말이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lamp라는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C-L-A-M-P. 그런데 C-L-A-M-P는 crack의 쓰임새에 비해서 그 빈도수가 턱없이 부족하니 무조건 강력하게 단속하다. crackdown on을 써주어야 한다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했다라는 부분에서 전치사 on을 이해하자. 그 부분에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감각을 부지런히 익혀두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뭘까?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꾸며줍니다.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라는 문장이 민간 기업을 꾸며줍니다.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점의 의혹이나 의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적인 자세로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흥분할 것 없이 냉정하게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 그 문장이 영어적 시각으로 볼 때 완전한 문장이냐? 그러면 관계 부사로 이끌고 가라. 아니다. 영어적 시각에서 볼 때 그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로 이끌고 가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맨 앞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한다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주어가 없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둘째,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셋째,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달랑 세 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앞만 읽어도 주어가 없는 건지 목적어가 없는 건지 소유격이 없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쉽게도 그동안 영어 공부한 경험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지적으로 악착같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런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장담합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이끌고 가서 수식해주라. 이거 하고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수식해줘라. 이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격이 없다는 것은 복잡합니다. 어찔어찔합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기업들 이루고 난 다음에 민간기업이 선행사인데 사물이 선행사인데 아까 주격관계대명사 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which 혹은 that 요 녀석이 이제 들어와서 꾸며주면 되겠죠. 탈세 의혹을 받다.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A가 B 하지 않았나 의심하다. 그럴 때 suspect A of B라는 좋은 동사 어법이 있습니다. suspect. 어법으로 꼭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혹시 인사이트 영작 어법책을 갖고 있다면 당장에 그놈의 suspect를 다 때려 부셔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쥐락펴락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suspect A of B. 나 인사이트 영작 어법 없어이다. 그 책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전 찾아서 들어가서 그거 쫙 공부해 놓으세요. 별것 아닙니다. suspect A of B. 여러분 suspect A of B라는 어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움큼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뭘까? 다시 말해 suspect A of B라는 기본 골격이 요사스러운 재주를 부릴 때 첫 번째가 뭐냐? 수동형입니다. B, suspected of. 의혹을 한다. 의심을 품는다가 아니라 의혹을 받는다니 be suspected of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출발해 봅시다. 명사를 꾸며준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꾸며준다. 주어가 없으니. 그리고 내용을 뚝 보니 어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suspect A of B다. 한국어를 보니 수동형으로 써야 되겠구나. be suspected of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which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데 주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제가 현재라고 전제하면 which is 혹은 which are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수라고 해봅시다. which is suspected of가 되겠죠. 그거 이미 다 설명하신 건데 뭘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까? which is suspected of라는 걸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분사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그리고 그 뒤에 분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나온다. 현재분사 나온다. 2개 생략 가능합니다. 과거분사 나온다. 2개 생략 가능합니다. 현재분사도 과거분사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형용사니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앞에 2개 생략 가능합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Recently, the Russian government has cracked down on, 전치사 on, 현재 완료. Private companies which are, 생략됐다. Suspected of tax evasion.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원칙, 문장의 이치, 이거 여러분 것이 돼야 합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늘 그렇듯 정부 의도에 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실상 영어적으로 보면 늘 그렇듯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유사 관계대명사 as, 빠바바밤. 제1절 유사 관계대명사 as는 선행사를 such가 꾸며준다, as가 꾸며준다, 더셈이 꾸며준다, 그럴 때 쓴다. 제2절 유사 관계대명사 as는 놀라웠게도 앞문장 전체나 경우에 따라서는 뒷문장을 선행사로 가질 수 있는데 그때에는 물론 필요한 경우 영어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으나 대개는 일종의 수거처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늘 그렇듯 as usual. 그녀가 늘 그렇듯 as is usual with 그녀. as is usual with 그녀가 as usual이라는 독립적인 어떤 표현으로 발전한 것이죠.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as is opposed to 무엇 as is opposed 반대하다 opposed to 무엇 됩니까? 다음과 같다. as follows 계획대로 as planned 일정대로 as scheduled 예상대로 as expected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as usual.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부 의도에 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엇갈린다라는 말은 be divided, 분열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be divided라는 걸 강조하고자 할 때, 이거 이제 번역내에 있는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는데 극명하게 이거 많이 쓰입니다. 문장 구조로는 말씀드릴 게 없겠습니다. 여론, be divided, over, 정부 의도 이건데요. be divided over, 무엇에 대해 갈리다, 엇갈리다, 분열되다, 나누어지다. 번역 읽겠습니다. As usual, public opinion is starkly divided over. starkly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이런 좀 수준 있는 어휘도 턱턱턱턱 쓸 수 있게끔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As usual, public opinion is starkly divided over the Kremlin's intentions. 정부라는 것도 우리 이 과정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 변환법, the Russian government 한번 나왔으면 이렇게 바꿔 써본다. 이해되죠?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목표는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비판자들은 모든 문제가 정리되면 민간기업 소유 자산이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다. 왜 여기까지 읽었을까요? 주장하다라는 한국어 표현에 맞는 영어 동사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분위기를 보면 옹호론자들은 A쪽, 비판자들은 B쪽. 그래서 A쪽의 입장은 어쩌면 B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고 B의 입장은 A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겠다. 그럴 때는 역시 주장하다가 아규가 어떨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문장을 한꺼번에 읽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문장을 보면 옹호론자들은 argue that 정부의 목표, 법치를 확립하는 것, A is B. 간단한 문장 구조인데요. A는 B다. 다만 A는 정부의 목표니 명사 덩어리지만 B는 법치를 확립하는 것. 그래서 동사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어로 is 다음에 확립하다라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정리하면 좋을까? 동명사로 정리하면 좋을까? 아마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둘 다 써도 무방하지만 좀 더 예리하게 파고들면 동명사는 일반적인 상황을 서술할 때 쓰는 어법입니다. 투부정사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때 쓰는 어법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면 투부정사가 더 타당하겠다 결론이 나겠죠.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법치가 뭘까? 옹호론자는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를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극복될 장애 요인들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문장 구조를 잡는 데 필요한 영어 이론을 빨리 습득하자. 문장 구조를 잡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어법을 이해하자.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써보고 틀리고 좌절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축 처진 상태에서라도 조 선생의 음성 해설을 듣고 한번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두 번 그 이치를 이해하고 이러다 보면 저곳 광활히 펼쳐진 영어의 대지 위에 여러분이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써라! 스스로의 힘으로 써라! 그리고 군대 용어를 좀 차용하면 깨져라! 깨지고 좌절로 끝나지 말고 이치를 이해해라! 법칙을 온전히 깨달아라! 번역을 읽겠습니다. Defenders argue that the government's goal is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to establish를 쓴 이유가 뭘까? 설명드렸습니다. 주장하다에 굉장히 많은 영어 동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argue를 썼을까?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습니다. 비판자들은 모든 문제가 정리되면 민간기업 소유 자산이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갖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likely라는 단어의 어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을 음성 해설로 강의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likely라는 동사를 골격으로 봤을 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능성의 대상이 동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면 be likely to 부정사를 쓰는 게 제격입니다. 아닙니다. 가능성이라는 건 문장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렸으면 likely라는 문두부사를 활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대안입니다. 문두부사는 그 명칭대로 하자면 문장 맨 앞에 써야 하나 실상은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likely라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 전체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써줘도 되고 문두부사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든지 it is 형용사 that 그리고 문장 전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likely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likely라고 문두부사를 활용한다. 두 번째, it is likely that 이라고 쓴다. It is likely that
그때 it은 가짜 주어요. that은 진짜 주어이니 결국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장 전체를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물론 문도부사가 제일 많이 쓰이지만 그래도 그 중요성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균등하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동사 쪽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뒤집어 씌우는 게 좋겠다. be likely to 부정사. 아니다. 문장 전체에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뒤덮여 있다. 문도부사로서의 likely. It is likely that. 또 하나 있습니다. 가능성을 나타낼 때 물론 likely만을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오로지 그런 시각에서만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likelihood.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There is likelihood that. 그때 likelihood와 that 사이에는 동격 관계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likelihood that이라고 나와 있으니 볼 것도 없이 문장이 뒤를 받쳐주어야 하겠죠. 따라서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비판자들은 모든 문제가 정리되면 민간기업 소유 자산이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문장 전체가 가능성을 뒤집어 쓰는 게 좋을까? 아니다. 넘어가다. 이렇게 동사 쪽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까? 글쎄 이건 내가 쓴 문장이고 내가 답을 정리했으니 나는 넘어간다. 동사에 초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를 썼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사한다라는 말은 뭘 봐야 될까? 시사하다라는 다른 의미의 동사 말고 여러분이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할 것은 suggest입니다. suggest. 왜 그럴까? suggest라고 하는 동사는 만일 대절이 온다고 가정하면 suggest that 그리고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문장 속에 당연히 동사가 들어있겠네요. 그런데 만일 suggest가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사용된 suggest의 의미가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 라는 의미라면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현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 현재에 뭐 있습니까? 제안이나 주장이나 명령이나 요구, 소망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들어오면 대절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이 가정법 현재의 이론으로 이미 쫙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suggest라는 동사가 뭐뭐 하라고 제안한다 이면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suggest가 시사한다, 암시한다, 넌지시 말한다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면 그러면 일반 동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suggest를 쓴다 해도 대절에는 일반 시제 동사가 들어온다. 어떤 경우에 동사 원형이 온다?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일 때 그런 의미가 들어온다.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뭘 또 좀 잡아 올려야 되냐면 동사어법이 있습니다. 민간기업 소유 자산이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었을 때 A를 B로 넘긴다. A를 B로 이전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 A to B. 넓은 의미로 보면 동사 A to B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transfer A to B라는 게 있습니다. transfer A to B. A를 B로 넘기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학교에 있었으면 학생을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학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공무원에게 쓰면 A에서 B로 전근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니 그 정도쯤이야. 그야말로 뭐 영어 단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단순하고 간단한 동사 어법 갖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어 글 쓰는 능력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아니, 이제는 안정적 수준에 접어들었다. 라고 전제해도 여러분을 끝끝내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능동 수동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의미상 주어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한국어에 넘어가다 이렇게 수동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transfer A to B라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는 be transferred to라고 써주는 게 더 좋겠구나. 왜냐하면 수동태를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영어에서는 뭘까? 능동태로 봤을 때 주어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 자산을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으로 넘기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뭐 보나마나 정부겠죠.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이미 넘기다가 아니라 넘어가다니 수동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동태라는 문장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주어가 불분명하면 수동형을 써라. 수동태는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보면 영어가 훨씬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포착해내는데 좀 복잡한 구조가 나오면 어렵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능성, likely와 관련된 어법을 쭉 꿰고 있어야 합니다. 시사하다, suggest와 관련해서 그 쓰임새와 용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A에서 B로 넘긴다. 이 transfer A to B를 쓴다고 전제했을 때 이 문장에서 능동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 수동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영어적 감각을 꼭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든 문제가 정리되다. 민간기업 소유 자산. 이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민간기업 소유 자산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한자어 표현입니다. 한자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우리가 표음 문자라고 말하고 한자는 우리가 표의 문자라고 말해서 한자 표현 속에는 이미 그 나름의 스토리라인이 그려져 있다. 민간기업 소유 자산이라는 말은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이 소유하다 라는 문장이 자산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렇게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민간기업이 소유한다 라는 문장이 자산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민간기업이 소유하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 아닙니까? 민간기업, 주어, 소유한다, 동사, 목적어가 없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데 문장이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데 문장이 꾸며준다. 그럼 뭘 따져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이 꾸며주면 관계 부사를 맨 앞에 세워라. 불완전한 문장이 꾸며주면 관계 대명사를 세워라. 선생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는데 왜 그렇게 또 길게 늘리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기업이 소유하다 그럴 때 목적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자산, which, that, 민간기업, 소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냐면 능동태의 목적어라는 것. 수동태로 넘어가면 뭡니까? 주어. 그래서 민간기업이 소유하다라는 문장을 보고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산이다, 소유된다, 민간기업에 의해. 그러면 자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능동과 수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넘어간다. 이거 갖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쩌면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뭘로 봅니까? 그런 걸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민간 기업이 소유하다라는 불완전한 문장은 분명히 목적어가 없는 것인데 능동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보면 주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산,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are held by.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분사 그리고 형용사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가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으로 넘어가다 요거하고 민간기업 소유 자산이라는 한자어 표현을 표의 문자이니 풀어 써서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 거다 해서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능동태의 목적어라는 것은 수동태로 보면 주어 아닙니까?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분사 나오니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번역내 읽어봅시다. Critics suggest that, suggest가 나왔다. 제안하다냐, 시사하다, 암시하다냐,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동사 나옵니다. When everything settles down. 부사절입니다. 넘어가고 assets held by private companies. assets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 목적어가 생략된 것을 영어에서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 역량 갖춰야 됩니다. are likely to 왜 썼느냐? 가능성 중에서 제일은 뭐냐? 넘어가다라는 동사적 표현이다. 그래서 썼습니다. are likely to be transferred to, transfer A to B의 변형입니다. 크레물린 controlled companies. 야, 바로 앞문장과 비교해보면 덕지덕지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야 할 대상들이 넘쳐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한 수 배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런 박탈은 그 어떤 변명을 들어놓아도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주어 그런 박탈. 동사 위배된다. 뭐에? 헌법 정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물론 아직도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 어떤 변명을 들어놓아도 오호 그 어떤 변명 샤칠 대상 아닙니까? 뭐다? 뭐는 뭡니까? 앞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강조와 양보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강조와 양보를 전달하려면 수단이 몇 개나 됩니까?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긍정문에 쓰인 any, 복합관계사. any가 강조와 양보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긍정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복합관계사가 강조와 양보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반드시 명사절로 쓰여야 합니다. 지금은 명사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라는 것은 한국어로 보면 어떤 문장 구조처럼 보이지만 영어에 보면 under 앞에 이제 관사님 뭐니 빼고 말씀드리면 pretext 이제 구실을 댄다 늘어놓는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pretext, excuse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표현을 알고 있다면 under any pretext를 쓸 줄 알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읽습니다. Such deprivation under any pretex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그래서 이제 전체 해설이 끝이 났습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뭘 해봐야 할까? 길잡이 문장도 이미 강의를 해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를 이용해서 어휘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완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급 이론 3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또 영어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 준 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